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죠? 네. 근데 또 반대로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네. 근데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가까워지기 어렵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은 가까워지기 쉽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기 싫다고 안 볼 수 있냐? 그럴 수 없고 보고 싶다고 계속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멀리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좀 마음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겠죠.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도 있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고 항상 나를 지적하고 또 내 말도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근 불가원 이게 이제 사람 인간 관계라 그래요. 너무 가깝기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라. 불은 너무 가깝게 하면은 다 태우잖아요. 그런데 멀리 하면 추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깝게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거. 이게 좋다고 해서 다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싫다고 해서 다 멀리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잘 조절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화두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관객처럼 주인공처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뱀이 까치를 노리고 둥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뱀한테 까치가 잡아먹힐 거다 하는 걸 딱 뻔해. 그럼 이때 도와줘야 할 거야? 안 도와줘야 할까요? 까치가 뱀한테 습격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까? 안 도와줘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뱀도 만약에 까치를 도와주면 뱀이 밥을 못 먹고 굶어야 돼요. 그럼 뱀의 입장에 놓고서 보면은 뱀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까치를 안 도와주면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맞는 건가, 안 도와줘야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죠.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무관심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닌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관심을 두고 개입하면 그 순간에 이미 나도 거기에 같이 이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도 굳이 거기 가가지고 간섭하고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지나보면 또 그 사람한테 시비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어. 잘못하는 직원이 있을 때 도와줘야 할까요? 지켜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분명히 잘못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저걸 바로 잡아줘야 될 건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줘야 될 건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려운 문제죠? 요즘에 또 특히 더 그런다 하더라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신경 쓰냐? 왜 아는 척 하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오히려 가르쳐주는 사람은 더 미워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그럼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널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도와줄 마음이 없겠죠.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둬버려야 되냐? 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놔둬버리면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이 잘못되다 보면 또 나한테까지 또
그 일이 또 오게 돼. 나한테까지 꼭 안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고생할 것이 뻔히 보여.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 사사불공이잖아요. 일마다 불공을 해야 된다. 불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배려가 더 그 사람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때에 이 사람이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가 그 일을 못하면 결국 무능력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도와주고 어디까지는 배려해야 되는가. 이게 참 힘들어요. 관심이 지나치면 뭐라 그래요? 간섭이라고 해요. 간섭. 그러니까 우리 대종경에도 보면은 인과품 11장 봉독 하신 것처럼 교도관 부부가 서로 자꾸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다음 생에는 안 만나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는 만약에 안 만나고 싶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 이게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에 찌꺼기가 있고 그게 때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이 돼요. 좋으면 좋아하는 마음, 싫으면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은 미운 마음이 잘 안 나더라고.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나요. 잘 알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나요. 내 말 좀 들으라고 안 들어주니까 미운 마음이 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으면 그런 마음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으로 대하라고 그러는데 무심이 잘 됩니까? 무심이 잘 안 돼. 이게 잘못하면 무심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어요. 무관심이 이게 내가 마음을 챙기는 무심이 돼야 되는데 마음을 놓아버린 무심이 되면 방치가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소중한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쩌든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방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공부가 바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은 지나친 관심 때문인데 그 도와줄 시기 그리고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아무 때나 도와주면 안 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대상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격상 이것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인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것도 그것을 알아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불공을 한다는 것은 모르고 불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관객처럼 어떤 때는 주인공처럼 이것을 잘 구별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데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지극히 무심에서 나와요. 이게 빈 마음에서 나와. 내가 이것을 해주고 어떤 상이 있고 내가 이걸 해줬다 하는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 속에서는 무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나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알아줘? 이것은 유심이 아니야. 그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비어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안 돼. 그럴 때는 우리가 뭐냐면 관객처럼 한 걸음 뛰어야 돼.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그를 바로 풀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보고 그 상황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거기에 상황에 그 사람의 뛰어들어 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심,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 그걸 비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비워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밝게 챙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빈 마음이 되더라. 내 마음이 맑고 밝아야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그게 휩쓸리지 않아요. 경계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비 없이 다가가면 그 막 경계에 휩쓸려서 내가 결국에는 유심이 되는 게 아니라 무심이 돼요. 스스로 무심이 돼가지고 내가 처음에 왜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지? 무슨 생각으로 했지?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단지 경계만 남아요. 공부가 남는 게 아니고 경계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관객처럼 호련히 놓을 수도 있어야 하고 주인공처럼 깊이 빠져들 수도 있어야 해요. 연극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니까 관객이잖아요. 근데 관객이라고 해서 다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이 주인공이더라. 근데 관객이 없으면 연극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그러면 관객은 무대에서 뛰는 주인공이 아니고 객석에서 그 연극을 함께 연출하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객석의 주인공은 한 걸음 뛰어놓고 그거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무대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경계를 볼 때 내가 한 걸음 밖에 물러나가 그것을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관객처럼.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냥 경계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해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극을 망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은 연극하는데 관객처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무대에 올랐으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극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관객처럼 설렁설렁하고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극이 성공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관객처럼, 어떨 때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놓고 볼 수 있을 거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관객처럼 봐야 할 때는 언제냐면 자기의 시련이나 걱정이나 고민은 관객처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관객처럼 이건 이 시련은 어떻게 생겼나? 이 고난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가 떨어져서 볼 수 있으면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급한 마음이 날 때는 사실 나를 잃게 되더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더 많이 나요. 당장 그 일을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마음이 편하다. 이 생각 때문에 막 서둘러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서둘러서 하는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관객처럼 그것을 지켜보고 조금 더 떨어뜨려 놓고 보고 여유 있게 보고 이럴 수가 있으면 좋겠다. 상대에게 맞추려고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를 너무 지나치게 소비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 보는 거고 나는 나예요. 근데 그걸 띄워놓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놔가지고 내가 주인공처럼 저 사람이 관객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늘 신경 쓰고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뺏겨요. 근데 머리가 쉬질 않아. 그렇게 되면 자기 에너지가 소비된다. 근데 자신감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이 높아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그게 자신감은 겸손해서 좀 낮추고 대신에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내가 일을 실수했지만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이 좌절하고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나눠 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실수가 결국 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 내가 실패한 거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패배자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충고할 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충고하면 안 돼.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관객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깊이 자기가 주인공처럼 그 사람 인생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처가 올 수가 있다.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가 창조한 만화 주인공이죠. 디즈니가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마 그 미키마우스일 거예요. 이게 디즈니가 젊은 시절에 아주 매우 가난해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한 방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말하면 사골세처럼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거 돈이 있어야 집을 고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벽에 이제 구멍이 나고 이렇게 해도 못 고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와. 이게 처음에는 막 귀찮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놓고 보니까, 그냥 그러면 될 대로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혼자 있다가 보면은, 그럼 뭐 하는가 지켜보면 와서 막 찍찍거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노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개그스럽고 유머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야. 자기 젊은 시절에 어려운 시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약간의 위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가가지고 그 쥐를 모토로 해가지고 귀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마우스를 그려가지고 그 결국에는 이렇게 수많은 돈을 버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낡은 방에서 생쥐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 어떤 역경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벽의 구멍을 찾으라는 교훈이다. 그 벽에 쥐가 들어다니는 구멍이 결국에는 나를 귀찮게 하는 구멍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에 위안이 되고 전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놓고 볼 수 있는, 자기가 관객처럼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자기가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속에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관객이 주연이고 관객이 있어야 주인공이 무대에 설 수 있고 주인공의 연기가 빛이 나는 것처럼 나도 내 삶을 정말 인생의 연극 무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참다운 주인공이 되려면 그 마음을 너무 괴롭게 힘들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관객의 입장에서 내 경계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는 그러면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냐? 자기의 역할이 주어지고 또 관심이 있고 표현을 할 때는 주인공처럼 해라.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때는 비로소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관객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내 연극이 열려도 되고 안 열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관객들은 티켓을 샀다가도 또 다른 약속이 생긴다든지 보기 싫고 그러면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정해진 시간에 안 갈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고 주어진 일이랍니다. 자기가 인생에 자기의 책임을 맡았다면 그것은 정말 주인공처럼 살아야 돼요. 누가 대신 나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엄마한테 맡기고 아버지한테 맡기고 친구한테 맡기고 또 직장 동료한테 맡기고 이래서 늘 그 사람은 가면 늘 손이 필요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을 주인공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인공처럼. 그리고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같으면 거기에다가 애정을 깊이 쏟아야 돼. 근데 좋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카네기가 뉴욕의 어느 모임에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카네기가 평소에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식물학자를 만나서 이렇게 궁금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카네기가 자세히 듣고 관심 있게 듣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이 지났는지 미치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식물학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야,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카네기가 참 말주변이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카네기는 말을 별로 안 했거든. 그냥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을 뿐이야.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얘기했지만 그것이 서로 얘기가 통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고받은 통. 그러니까 꼭 말을 해야만이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전달되고 다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나에게 얘기에 집중해 줄 때 그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 없는 가운데 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망설이다가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해야 된대요.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는 이미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들어가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때는 이건. 근데 대신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할 때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주인공처럼 해야 된다. 미루면 안 된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을 당한다 그래요. 근데 가끔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이용당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이래야 주인이에요. 야, 너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줄 알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마음이 주인공의 마음이 된다. 다른 사람의 속을 모를 때는 기다려주고 또 부족할 때는 믿어주고 그리고 약할 때는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주인공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뭔 생각으로 그걸 했는가를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요. 그 사람은 기다리면 분명히 그 사람이 뭘 했는가, 왜 그랬는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를 못 기다려주고 막 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할 때는 내가 같이 해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주인의 마음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심경으로 사는 사람과 이제 머슴의 심경으로 사는 사람. 머슴의 심경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라도 더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 근데 주인은 누가 부족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것을 더 살피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대신에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도와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그 마음, 그 일을 그 사람 너도 그것을 반드시 알아줘야 돼.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돼. 내가 해주되 그것이 마음에 남음이 없어야 돼. 이래야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관객처럼, 어떨 때는
주인공처럼. 결국에는 자기의 경계를 직접 맞닥뜨리고 대할 때는 조금 여유 있는 관객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주인공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관객처럼 주인공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